정부가 불체자 단속을 위해 IC 전화번호를 표기한 포스터를 온라인 등에 공유하고 신고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단체들은 밀고 문화로 지역사회 불신을 야기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백신 음모론자로 알려진 남성이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맨해튼 타임스스퀘어에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다쳤습니다. 한인 여성 장애인 인권 운동가의 모습이 새겨진 25센트 쿼터 동전이 발행됐습니다. 미국 역사에 중요한 업적을 남긴 여성 20명을 기리는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금융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허위 서류 등으로 수백만 달러의 정부 지원금을 챙긴 60대 한인이 실형과 함께 거액의 배상 선고를 받았습니다. 러시아 극동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화산 분화의 영향으로 뉴욕발 인천행 항공편이 비정상 운항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예정된 항로를 우회하면서 3시간 이상 지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정부가 불체자 단속을 위해 시민들에게 제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IC 전화번호를 표기한 포스터를 온라인 등에 대량으로 공유하고 신고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이민자 단체들은 밀고 문화로 지역사회의 불신을 야기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최근 불체자 신고 시스템을 대폭 확대키로 하고 더 많은 자원과 인력을 투입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IC의 불체자 신고 번호가 명시된 포스터를 온라인 등에 공유하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톰 호먼 국경차르는 시민들이 IC에 전화해 신고하길 바란다며 불체자 단속에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C 발표에 따르면 불체자 신고 제보 전환 월 평균 약 15,000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하는 이민 단속 확대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시민 자유연맹은 이른바 밀고 문화가 지역사회의 불신을 야기하고 확신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심각한 범죄나 직장 내 차별, 학대 등의 피해를 당했음에도 이민 신분 때문에 침묵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가 신고를 당해 추방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테마로 한 햄버거 가게 트럼프 버거를 열어 주목받았던 이민자가 강제 추방 위기에 처했습니다. 강화된 단속은 트럼프 열혈 지지자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IC는 올해 5월 16일 레바논 출신 롤런드 메으레즈 비니를 구금하고 이민 심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IC는 비니가 2019년 비이민 비자로 입국했으며 2023년 2월 12일까지 출국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니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IC는 두 사람이 실제 함께 거주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비니는 2020년 텍사스주 벨빌에서 트럼프 로고가 새겨진 햄버거와 마가 굿즈로 꾸민 트럼프 버거 매장을 열어 트럼프의 강성 지지자임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해당 매장은 트럼프 지지자들의 성지로 불리며 텍사스주에서만 4개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인 비니가 현재 트럼프 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에 따라 추방 위기에 몰려있는 것입니다. IC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치 성향이나 사업과 무관하게 불체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으나 비니는 IC가 밝힌 내용의 90%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비니에 대한 이민 법원 심리는 오는 11월 18일 열릴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미국 추방 여부가 결정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 길거리의 노숙인들을 도시 밖으로 즉시 내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DC엔 폭력 범죄자들을 위한 안전한 피난처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루스 소셜에 수도를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안전하고 아름답게 만들 것이라며 노숙인들은 즉시 나가야 한다. 머무를 곳을 제공하지만 수도에선 멀리 떨어진 곳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즉시를 모두 대문자로 표기해 강조했습니다. 이어 범죄자는 별도로 호명하고 당신들은 이사할 필요 없고 감옥에 가둘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린 수도를 되찾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7일 워싱턴 DC는 놀라운 도시지만 너무 오랫동안 폭력 범죄로 시달려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무고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법 집행기관 강화를 지시했으며 워싱턴 DC에는 폭력 범죄자들을 위한 안전한 피난처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는 텐트, 불결, 오물, 범죄가 만연하기 전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도였고 곧 다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갈등 관계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민주당 소속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을 겨냥했습니다. 그는 우린 연준 이사회처럼 건물 수리에 31억 달러를 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바우저 시장에겐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범죄 상황은 더 나빠지고 도시는 점점 더 더럽고 덜 매력적으로 변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애틀랜타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백신 음모론자로 알려진 남성이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격으로 주변의 대학과 병원 등이 장시간 봉쇄되기도 했는데요. 출동한 경찰 한 명이 사망했으며 총격 용의자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를 노린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격범은 지난 8일 오후 애틀랜타에 있는 질병통제예방센터 본부 맞은편 대로에 있는 주상 복합 건물 2층 약국에서 본부를 향해 총을 쐈습니다. 4시 50분께 총을 든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 한 명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총을 쏘던 중 경찰이 나타나자 범인이 경찰을 향해 총구를 돌렸다고 합니다. 범인은 수술용 마스크 비슷한 것을 착용해 얼굴을 가렸으며 권총 2자루, 소총 1자루, 산탄총 1자루, 탄약이 가득 든 배낭 2개를 갖고 있었습니다. CDC 부진의 여러 건물 중 최소 4곳 이상이 집중사격 대상이 됐습니다. CDC 12층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 4시 55분께부터 연속으로 총성이 들렸는데 처음엔 공사 소음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문을 잠그고 숨었다고 증언했습니다. SNS 등에선 유리창이 깨진 사진 등이 공유됐습니다. CDC 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집 2곳은 즉각 봉쇄됐고 부모들은 밤 11시가 되어서야 아이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CDC 본부는 에모리 대학 및 에모리 대학병원과도 인접해 있어 대학 캠퍼스에도 봉쇄령이 떨어졌습니다. 범인은 저격 장소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과의 교전 중 사망한 것인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경찰은 범인은 30살의 패트릭 조셉 와이트로 CDC에서 멀지 않은 애틀랜타 교외에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선 조사 중이지만 워싱턴 포스트 등 여러 언론은 경찰 관계자를 인용해 범인은 백신에 집착하고 있었으며 백신이 자신의 신체적 질환을 유발했다는 믿음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질환이 있었던 것인지 혹은 망상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뉴욕 최대 번화가 맨해튼 타임스 스퀘어에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토요일 새벽 17살 소년이 다툼 끝에 총격을 가해 3명이 다쳤습니다. 뉴욕 경찰청 대변인은 9일 오전 1시 20분쯤 웨스트 44번가와 7번가 교차로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총격으로 인해 19살 남성, 55살 남성과 18살 여성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17살 남성인 용의자를 체포하고 그의 총기를 압수했습니다. 그는 피해자 중 한 명과 언쟁을 벌이다 총격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용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총격 사건 이후 경찰은 7번가와 브로드웨이 일부 구간을 폐쇄했고 10여 대의 경찰차가 거리에 배치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총격 당시 현장 근처에 있었던 목격자 말을 인용해 총격 당시 3사람이 달아나고 그 뒤를 10명 정도의 경찰관이 따라갔다고 전했습니다. 총격 직후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지만 새벽 이른 시간이어서 평소보다 절반도 안 되는 사람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이나 타임스스퀘어와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의 강력 범죄는 뉴욕시에서 심각한 이슈입니다. 지난달 말엔 파크 애비뉴의 한 사무실 건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경찰관을 포함해 4명이 사망했습니다. 다만 경찰에 따르면 올해 첫 7개월 동안 뉴욕은 역사상 가장 적은 총기 사건과 피해자를 기록했습니다. 한인 여성의 모습이 새겨진 미국 동전이 처음으로 발행됐습니다. 25센트 쿼터 동전에 장애인 인권운동가인 스테이시 박 밀번 씨의 모습이 새겨졌는데요. 미국 역사에 중요한 업적을 남긴 여성 20명을 기리는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연방조폐국은 오늘 아메리칸 위민 커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계 미국인이자 장애인 인권 운동가였던 스테이시 박 밀런이 새겨진 25센트 동전을 발행합니다. 아메리칸 위민 커터 프로그램은 연방조폐국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하는 기념주화 시리즈로 미국 역사에 중요한 업적을 남긴 여성 20명을 기리는 프로젝트입니다. 밀번이 새겨진 동전은 19번째 시리즈이며 약 3억에서 7억 개의 밀번 쿼터가 발행될 예정입니다. 동전 앞면엔 다른 동전과 마찬가지로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의 추상이, 뒷면엔 전동 휠체어에 앉아 청중에게 연설하는 밀번의 모습이 부조로 새겨졌습니다.
동전 주변엔 밀번의 이름과 함께 다수로부터 하나, 장애인 정의 등의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조폐국은 밀번이 한 손을 기관절개 부근에 두고 다른 한 손은 손바닥을 위로 향하는 동작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아이디어 교환과 연대를 상징하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1987년 용산 기지에서 복무하던 주한미군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밀번은 선천성 근위 영양증을 앓았습니다. 밀번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10대 때부터 장애인 인권 운동을 시작했고 지난 2014년엔 오바마 행정부 직속기관인 지적장애인위원회에서 장애인 정책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밀번은 지난 2020년 신장암 수술 후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한편 오는 13일엔 미국 역사 국립박물관에서 미국 장애인협회의 후원하에 밀번의 삶과 유산을 기리고 동전을 공개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금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허위 서류 등으로 수백만 달러의 정부 지원금을 챙긴 60대 한인이 실형과 함께 거액의 배상 선고를 받았습니다. 연방법무부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7일 송금 사기와 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캘리포니아 거주 67세 한인 아브라함 박 씨에게 징역 3년 10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박 씨에게 699만 3,700달러 배상과 53만 5,041달러의 몰수 명령도 내렸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중소기업청의 경제피해 재난대출 프로그램에 허위 대출 신청서를 120건 이상 제출했습니다. 박 씨가 신청한 대출액 총액은 약 1,200만 달러에 달했으며 이 중 73건이 승인돼 SBA로부터 약 700만 달러의 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박 씨는 팬데믹 직후 고객들에게 가짜 법인을 설립하게 한 뒤 이를 이용해 허위 대출을 신청하고 승인된 대출금 일부를 리베이트 형식으로 챙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본인과 가족 명의로도 가짜 법인을 만들어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씨 사건 수사는 국세청 범죄수사국, 연방수사국, SBA 감사관실 등이 합동으로 진행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 패키지 지원법 시행 이후 PPP와 EIDL 사기 사건으로 200명 이상을 기소했으며 7,800만 달러가 넘는 현금과 부동산, 귀중품을 압수했습니다. 러시아 극동 캄차카반도에서 발생한 강진에 따른 화산 분화 영향으로 뉴욕발 인천행 항공편이 비정상 운항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예정된 항로를 우회하면서 운항 시간이 늘어났고 일본이나 LA를 경유하고 있어 3시간 이상 지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캄차카반도 화산 폭발로 뉴욕에서 한국으로 가는 항공편이 우회 운항하면서 출도착 지연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뉴욕 JFK 공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가는 대한항공 항공편은 일본 도쿄 하네다 혹은 나리타 공항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출발도 예정보다 지연돼 9일 오후 출발 예정이던 KE082편은 예정 시간보다 3시간 지연된 오후 4시 26분에 출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8일부터 뉴욕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항공편들이 일본 도쿄 나리타 혹은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을 경유했습니다. 뉴저지 뉴악 공항에서 인천 공항으로 향하는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9일과 10일 출발하는 항공편이 LA를 경유했습니다. 항공 경로가 변경되면서 출발 시각도 3시간가량 지연됐습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첫 번째 화산 폭발 당시와 달리 최근 폭발은 항공기가 지나가는 높은 고도에 영향을 미쳐 불가피하게 경로를 변경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노선 외에도 애틀랜타, 보스턴, 워싱턴 DC, 토론토를 오가는 항공편도 현재 화산 분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항공사는 승객에게 스케줄 조정과 비정상 운항 안내를 하고 있다며 화산 분출 상황을 지속해서 주시해 상황에 따라 직항 운항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SNS 트루스 소셜에 푸틴 대통령의 회담이 다음 주 금요일 15일 위대한 주인 알래스카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적었습니다.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추후 발표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 여러 차례 푸틴 대통령과 통화했으나 아직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회담에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우크라이나 휴전 중재에 나섰으나 아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뉴욕 북부 연방지검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에게 소환장을 발송했습니다. 제임스 검찰총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기업인 트럼프 그룹이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 사건 재판 과정에서 민권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레티샤 총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자신의 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연방지검은 레티샤 총장이 총기 로비단체 전미총기협회에 대한 해산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동기가 있었는지 여부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레티샤 총장의 대변인은 연방검찰의 소환장을 사법 시스템의 정치적 무기화라고 비판하면서 뉴욕 시민의 권리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대학 지원자의 인종과 시험 점수, 학점 평균 등의 상세 정보를 수집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120일 이내에 강화된 보고 요건을 공개하고 제출된 데이터가 정확한지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등교육 입학의 투명성 보장으로 명명된 이번 지시는 최근 컬럼비아대와 브라운대 등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입학생의 인종 정보를 포함해 모든 표준화된 정보를 연방정부에 공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학생과 납세자는 고등교육기관의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인종에 기반한 입학 관행은 불공평할 뿐 아니라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채용 공고 급여 공개 의무화 규정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의한 조례안은 채용 공고 시 공개했던 범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고용주의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한 직원의 해당 직위에 제공되는 복리 후생 및 급여 외 보너스나 스톡 옵션 등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의 요청에도 해당 직원의 직위와 동등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직위에 대한 보상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조례안은 내달 본회의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92도, 섭씨 33도, 밤 최저 기온은 73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